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은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생활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빡빡한 시간을 보내는 한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 중에서는 한국인들은 평소에 공부만 하니까 체력은 저질일 것, 한국인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느라 취미생활 따위는 꿈에도 못 꿀 테고 그렇다는 건 한국의 선진국은 그냥 거칠애일 뿐이라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한 번쯤 생활을 해봤거나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한국 일반인들의 브이로그 영상을 한 번쯤 본 외국인들이라면 생각은 180도 바뀐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그것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심지어 취미 생활이라고 하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을 자랑합니다. 취미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좋아서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인데 한국인들은 내가 좋아하고 좋아서 즐기는 이 취미에 대해 좀 더 애착을 갖기도 하고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단순하게 즐기는 것이 아닌 좀 더 고단수 레벨에서 즐기기 위해 열정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끔은 이런 한국인들의 취미 생활이 외국인들에게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런 취미 생활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 학부모는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미국인 학부모는 LA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실내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곳은 전직 국가대표 강사분께서 수영을 가르치시고 이곳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LA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에는 수영을 가르치는 센터나 강사가 없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센터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교육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수영장에서 미국인 강사에게 1년 넘게 배워야 할 것들을 놀랍게도 이곳 한국인 강사에게 배우니 고작 한 두 달 만에 마스터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번호표 뽑아가며 등록을 시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솔직히 저 같아도 똑같은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적인 스포츠 강대국입니다. 수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또한 미국인이죠. 그리고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수영이나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 강대국으로 올림픽에서 항상 1, 2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왜 이런 한국과 같은 시스템이 없는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도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 테니스 연습장을 찾은 한 외국인 여성에게도 이 수영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남편과 아들과 함께 테니스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 혼자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 전문적인 코치를 찾아다녔어.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욕심이 나더라고. 물론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내게 맞는 연습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운 좋게도 집 근처에 테니스 연습장이 가격도 괜찮고 코치 실력도 뛰어나다고 동네에 꽤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그래서 난망설이지 않고 그곳을 방문했어. 그곳은 다른 곳과 달리 나같이 테니스를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취미반이 있더라고. 처음엔 생소했지만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등록을 하고 당일 바로 게임을 시작했어. 그리고 나를 가르치게 된 취미반 코치 선생님은 한국인이셨어. 그런데 이게 웬걸? 취미반이라고 해서 심지어 테니스의 불모지로 불리는 한국에서 온 코치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설렁설렁 가르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전문적이고 내 체력이 바닥이 나는 순간까지 내게 열정적으로 테니스를 알려주는 게 아니겠어. 처음에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히려 즐기게 되더라고. 심지어 같은 값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실력도 한 달 만에 난 일취월장했어. 고작 한 달 만에 난 남편과 아들과 대등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게 물었을 정도니까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 글쓴이의 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비록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한다든지 하는 뚜렷하게 뛰어난 스포츠 종목은 몇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단순 취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가르칩니다. 심지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체계적인 강사들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빠른 시간 내 좋은 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한국인 강사 및 코치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동남아 일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축구의 박항서 감독 역시 그중 한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과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의 김판곤 감독님이 계십니다. 축구 외에 태권도, 양궁 등 이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인들은 여러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심지어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한국인은 두뇌가 뛰어난 걸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합니다. 때문에 해외 부모들 또한 한국인들에게 자식들의 교육을 맡기는 게 전혀 부담 없고 심지어 오히려 좋다는 반응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북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한인 교육자의 수는 무려 4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인다고 소문난 하버드 대학교에만 무려 159명의 한인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단순 여가 생활에도 자신만의 노하우로 실력을 일취월장하게 만드는 뛰어난 교육 실력을 가르치는 강사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대학에서도 한국인 강사와 교수는 그만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못 먹고 못 배우니까 제대로 된 교육자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한국인들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때문에 괜스레 뿌듯하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인 강사분들의 사연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수영 강사에게 우리 아이를 맡긴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고작 1시간 만에 저게 가능하다고? 우리 애가 금방이라도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도 너처럼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고작 50분 만에 꽤 실력이 달라졌으니까 말이야. 한국인 강사들은 완전히 대박이야. 당구를 배워본 적 있습니까? 원래는 혼자서만 연습하고 실력을 쌓았지만 딱 한 번 옆 테이블에서 당구 게임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배우고 난 뒤로 완전히 길이 달라 보였어요. 한국인들은 단순 취미생활일지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매우 커. 자전거 동호회도 단순히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닌 자전거의 역사와 수리까지 모두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들의 수학과 물리적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하버드도 그렇고 최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인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이면 한국인 특별 전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괜히 대기업들이 한국인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긴 하죠. 대기업들만큼 사람을 뽑을 때 많은 걸 따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인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또 그만큼 대우받고 대우받는 만큼 일하기로 유명하죠. 한국에서 단순한 취미생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은 시작은 항상 간단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이론을 행동으로 옮기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